다음은 제가 미리 캔버스를 많이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캔버스에 들어오면 우리 처음에는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. 로그인은 구글이나 네이버, 카카오톡으로도 금방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가입을 해서 들어오는 창이 작업 공간, 저와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저는 이제 작업 공간 이미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뜨는 부분이고, 만약에 좀 다르다 그러면 이 안에 템플릿을 누르시거나 왼쪽에 템플릿을 누르거나 또는 홈페이지 모양이다 그러면 타입별로 보기에 이 프리젠테이션, 상세 페이지, 카드 뉴스 이런 것들이 템플릿의 종류입니다.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어서 이 중에 내가 하고자 하는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. 자,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. 프리젠테이션, 상세 페이지, 카드 뉴스, 유튜브 썸네일 있네요. 우리 썸네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, 나는 썸네일 제작하고 싶어. 그럼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. 클릭을 하면 이미 만들어진 유튜브 썸네일이 너무나 많아요. 그랬을 때 우리가 나는 그런데 게임에 관련된 썸네일을 만들 거야. 이걸 다 보고 실은 한번 확인해 봐서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해서 조금 수정하는 게 좋긴 합니다. 이쪽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왕관 모양이 있는 것은 유료입니다. 그래서 유료 회원만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일반적인 무료 회원들은 사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여기 위쪽에서 그런 게임 나는 썸네일을 찾고 싶어. 그러면 항상 돋보기는 검색입니다. 여기에 게임이라고 쳐볼게요. 게임. 자, 템플릿 중에 게임에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. 그렇죠.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, 네, 이렇게 분야별로 검색을 하면 그 해당 템플릿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가지고 내가 수정,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 그럼 눌러볼게요. 나는 이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 싶어. 그럼 클릭을 합니다. 자, 이 템플릿 사용하기. 썸네일로 사용을 할 거고요. 선택을 하면 이 디자인이 내 오른쪽 작업 창에 나오게 되고요. 왼쪽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들과 기능들이 표시가 됩니다. 자,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언제든 다른 썸네일을 검색해서 또 필요하면 다시 수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.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오면 오른쪽 작업창에 보면 참 신기한 게도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. 이 말은 모든 것들을 다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누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내가 가장 먼저 조금 챙겨야 될 부분은 나중에 작업을 하다가 작업량이 많아지면 제목이 없으면 찾기가 어려워요. 제목을 가지고 또 검색을 하기 때문에 여기 가장 위쪽에 나는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건데 게임 썸네일이야. 이거는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거야. 라고 해주시고, 만약에 날짜를 써도 되고, 나만의 일 해도 되고, 이렇게 해주면 이 템플릿에 이 게임 디자인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. 이제 페이지마다 이름을 쓰셔도 되고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.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 제목은 좀 써주셔야 나중에 작업 공간에서 내 작업물을 검색할 때 좀 사용이 편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얘를 변경하느냐. 자, 클릭이 되는 건 다 된다고 했죠. 자, 얘를 클릭을 했죠. 그러면 두 번을 클릭하면 이렇게 우리 한글 일반 문서처럼 블럭이 씌워집니다.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글꼴과 크기와 정렬, 투명도, 색깔, 외곽선 다 나오죠. 지금 이 요소가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 요소에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다 뜨고 있어요. 그럼 이걸 바꾸는 거예요. 자, 크기를 좀 바꾸고 싶다. 그러면 50% 바꿔요. 글씨가 줄어들었죠. 아, 근데 나 잘못했어. 라고 하면 여기 위쪽에 되돌리기 하셔도 되고 항상 우리 컴퓨터 사용할 때 많이 쓰는 단축키를 사용해도 좀 편리합니다. 컨트롤 Z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러면 글자 색을 이렇게 바꿨다. 그러면 바로 색깔이 바뀌죠. 밖에 클릭 한번 하면
모양이 바로 나옵니다. 자, 이런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 배경색을 내가 주고 싶으면 배경색을 넣어도 좋고 네, 이렇게 계속 바꿀 수 있고 아니다? 컨트롤 Z 누르면 됩니다. 이렇게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걸 선택을 해야만 왼쪽에 그 해당된 요소가 나옵니다. 바깥을 클릭을 하면 나오지 않죠. 그냥 기본 요소가 나오잖아요. 자, 이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추가하고 싶다. 실은 나 그림을 좀 넣어보고 싶어. 게임 내 그림을 넣고 싶다. 요소를 더 넣고 싶다. 얘는 필요 없다.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. 자, 또는 얘를 눌러서 여기 왼쪽에 얘를 삭제하면 사라집니다.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얘를 삭제하면 이 템플릿이 사라져요. 그래서 절대 삭제할 때는 여기 우리가 요소는 실행은 이쪽 왼쪽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림을 놓고 싶어요. 자, 그러면 제가 나와 있다고 했죠. 많은 사진과 이미지들이 있습니다. 이미. 자, 그럼 사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. 여기에서 게임을 넣는 거예요. 실은 내가 게임에서 찍은 영상, 그 사진이 있다면 그것을 이 밑에 업로드해서 가져와도 됩니다. 근데 현재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와 볼게요. 그럼 이렇게 사진이 나오죠. 그럼 이 사진 하나를 이 한쪽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게 사진도 첨가할 수 있다. 예, 내가 가져온 사진을 업로드를 통해서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다. 업로드를 눌러서 파일을 찾아서 열어오면 또 열린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요소를 봐볼게요. 요소는 컬렉션 눌러보시면 아세요. 일러스트, 아이콘 조합, 애니, 도형, 선, 플레임, 차트, 표 다 넣을 수 있고요. AI 드로잉은 유료입니다. AI가 내가 원하는 걸 직접 그려줘요. 그래서 정말 이게 최근에 시행이 되는 건데 요즘엔 다 AI로 많이 기술이 발달돼서 이건 역시도 해보면 정말 대단한 그림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. 자, 이 중에서 요소 중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뭐 텍스트 이런 것들은 밑에 있어 사용하면 되지만 프레임이란 요소, 얘는 사진을 넣는 겁니다. 자, 사진을 넣을 때 동그라미, 영상을 넣거나 같이 하는데 이 동그라미 요소를 갖고 와서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사진이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림이 있다. 그러면 프레임에서 선택하셔가지고 그 안에 사진을 넣으면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작업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. 차트나 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텍스트는 글씨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다양한 글꼴도 밑에 있고요. 기본적인 글도 있어요. 눌러가지고 내가 게임 썸네일이라고 했을 때 얘를 또 클릭하면 왼쪽에 다양한 글꼴들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글꼴이 있고 이 글꼴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고 자, 좀 작다 싶으면 이렇게 옆으로 늘리시는 것도 이게 파워포인트와 한글을 좀 문서를 사용하시면 사용이 쉽습니다. 그리고 얘도 색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이 옆에 썸네일처럼 테두리, 외곽선 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. 외곽선을 좀 이렇게 입히면 글자 자체가 썸네일일 때는 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네, 우리가 아무래도 포인트를 주기에 좋죠. 네. 그리고 이 글씨를 또 더 사용하고 싶다. 그럼 컨트롤 C, 컨트롤 V 하면 하나가 더 생깁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바꾸실 수 있겠죠. 누구나 한번 이렇게 했다. 그러면 얘를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어. 방향도 바꾸고 싶고 뭐 외곽선도 좀 줄이고 싶고 외곽선 색을 다른 색으로 할 거야. 그래도 돼요. 이렇게. 그쵸. 예, 우리 이런 썸네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예, 포인트는 외곽선으로 많이 주거든요. 예, 외곽선은 썸네일이나 딱 튀는 부분에 효과였을 때는 꼭 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. 예, 이렇게 하고 또 그림자 효과도 있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링크도 연결할 수 있어요. 근데 링크 연결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. 하고 나서 작업물에서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QR이나 바코드를 따로 넣습니다. QR을 넣어서 QR이죠? 네.
저 같은 경우는 QR을 넣어요. 그래서 QR을 클릭해서 QR을 인식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링크를 확실하게 연결하는 편입니다. 자, 이렇게 폰트나 특수 문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사용하는 것 스타일을 다 할 수 있다. 자,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. 이 썸네일에서 볼게요. 이 제목 세 가지는 실은 하나씩 움직이면 안 돼요. 지금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작업을 했을 때 얘가 세 개가 같이 움직여서 디자인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. 그러면 얘를 그룹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예, 그 선택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. 그럼 전체 다 클릭됐죠. 이 상태에서 오른쪽 그룹 컨트롤 G를 해도 되는데요. 이럴 경우에는 동시에 움직여집니다. 근데 제가 마지막 걸 안 했죠. 그럼 이 상태에서 Shift에서 얘까지 클릭, 그룹, 그러면 동시에 움직여집니다. 그렇죠? 또는 오른쪽 클릭해서 그룹 해제, 그러면 안 돼요. 움직여지지 않아요. 하나씩 움직입니다. 이렇게 얘도 그룹 해제 하면 또 다시 하나씩 움직여져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. 이제 간단한 거지만 이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시면 좀 디자인할 때는 편리해요.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움직이면 힘드니까. 근데 여기에 잠금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. 잠금은 배경이에요. 자, 우리 배경 보면 지금 여기 그림은 안 움직이죠. 밖에 뒤쪽에 걔 배경이에요. 이게 배경이 움직이면 전체가 다 움직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래서 배경은 항상 잠금으로 되어 있고요. 배경을 지금 잠금 상태인데 배경을 빼놓으면 원래 이렇게 돼 있대요. 네. 근데 그 안에 사진을 넣어서 배경을 잠궈 놓은 거예요. 자, 그러면 배경에 잠금을 하면 어떻게 되냐? 제가 얘랑 그룹을 한번 해볼게요. 그룹을 하면 둘이 같이 움직인다. 예, 한 번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고요. 해제할 수 있는데 잠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? 움직이지 않아요. 배경처럼 멈춰버리는 거예요. 절대 위치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잠금이다. 라고 보시면 되고 잠금 해제하면 똑같이 얘네들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배경 편집까지 이제 가능하고요. 이 지금 안내드린 거는 간단한 기본적인 거예요. 그래서 금방 웹자보나 카드 뉴스 만들 수 있는 부분만 심화 과정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봐드릴게요. 자, 테마가 있습니다. 테마는 색깔을 선택하면 이렇게 얘가 맞춰줘요. 전체적인 분위기를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부분인데 모두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자기가 맞는 스타일로 선택하고요. 오디오, 이제 음악을 넣는 것,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배경도 있고요. 찜하는 것도. 찜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3개를 눌러가지고 찜 해보면 여기에 떠요. 네,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. 네, QR이라는 것은 여기에 링크를 넣으면, 인터넷 주소를 넣으면 자동 생성돼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가 있어요. 크게 조절을 해서. 그러면 제가 한번 제 네이버 사용하는 블로그 주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고 만들기 클릭을 하면 나오죠. 이 QR을 줄여서 해당 위치에 놓고 저장을 하면 핸드폰으로 인식이 됩니다. 예, QR 인식이 되고요. 이제 이 부분은 많이 사용을 해봤더니 한 번도 인식이 안 된 적이 없었어요. 예, 그래서 이 부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늘려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이 가운데 부분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근데 클릭하면 필요하겠죠. 이렇게 요소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기본적인 것이고 이걸 사용하고 나면 다운로드 해야 되잖아요. 인쇄물 제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을 누르시면 바로 이 인쇄물을 원하는 것으로 제작할 수가 있고 다운로드를 하면 웹용인지 자, PNG, PDF, PPT, JPG 다 나오죠. 네, 인쇄용인지 그리고 동영상인지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. PNG로 해서 저는 이거 첫 번째 한 장만 해볼게요. 수정을 한 장만 해서 선택을 완료해서 고해상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살짝 걸립니다. 근데 PP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소요되겠죠. 이렇게 다운받아서 내가 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작업물이. 이렇게 나오죠. QR까지 나와서 인식할 수 있게끔 쉽게 하나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기본 기초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한번 실습할 겸 나만의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명함도 템플릿에 들어가면 다 있고요.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 템플릿에 들어가서 명함도 다 있습니다. 가로, 세로 명함을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어서 여기 있죠. 네, 명함을 가로, 세로 선택해서 내 사진 넣고 내
링크가 있으면 QR을 넣고 원하는 디자인 요소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. 이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. 자, 오늘은 여기 미리 캔버스에 대한 기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